자, 그 이재명 대통령은 3대 특검으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제1호 법안으로 사인한 거죠. 제1호 법안으로 이른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을 하도록 공포했어요.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내가 읽어주려고 하는 건 바로 그 다음 문단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재차 알리며 양국 간 인적 문화적 교류, 경제 협력 등 성과를 만들어 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한 만큼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운 한중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수 쳐야 됩니다. 이거 박수 쳐야 돼. 윤석열 이놈자식이 한 꼬라지를 보면은 아니 중국을 적대시해서 어쩌겠다는 거야. 나는 도저히 난 진짜 그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아니 5,000년 역사 동안 우리는 중국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애증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 왔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느닷없이 윤석열 이놈이 와가지고 중국을 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이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거짓말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짓말. 윤대진의 형 윤우진에게 자기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 자기는 그런 적 없다는 거야. 그런데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녹음 파일이 나타났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걸 자기 입으로 통화를 해서 뉴스타파 기자한테 통화했어. 그게 딱 나오지. 그런 거짓말을 왜 용납했냐는 거야. 지금 이 오광수 거짓말을 용납했다는 거 아니야. 언제 내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나가든지 내쫓기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의도적 거짓말을 한 거죠. 중국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일본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없지 않지만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혜택은 일본보다 크면 컸지 작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이 있잖아. 우리는 뭔가 교육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이재명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외교 관계. 이 윤석열 이 녀석이 그 틀어진 윤석열 꼼수 법원에다가 이제 저거 했잖아. 그 소송이 뭐가 들어왔냐면 위자료 불법 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온 거야. 너무 고통받았다 이게 윤석열 때문에 온 국민이.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소송을 제기했나 봐. 뭐 여러 곳에서 소송이 있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소송 비용을 담보해 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이길 게 너무나 뻔한데 윤석열이 내가 이긴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소송을 못하도록 소송 비용을 미리 법원에다 담보해 달라. 그럼 내가 이기면 그 소송 비용을 다 가져갈 테니까. 지금 그런 거거든. 그래서 소송을 함부로 못하도록 하게 하는 제동 장치로 이런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해달라는 그런 신청을 법원에다가 할 수 있는데 판사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그래 꼼수를 부렸다고 생각하고 판사가 기각을 해버렸어요. 윤석열이 신청한 거를. 그러니까 뭐 끝난 거지. 그 판사가 그걸 거 아니야. 소송 진행하는 판사일 거 아니야. 민사소송. 자, 윤석열, 자, 하여튼 감옥으로 빨리 보내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본론 얘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뭔 얘기냐?
아, 여기 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상한 사람 없죠? 그 무조건 이재명은 무조건 옳다. 무조건 이재명을 믿는다. 그러면 신흥 종교가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흥 종교를 믿는 사람은 건민내 회원이 되기 어렵습니다. 건민내 회원은 근거 없는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미신이잖아요. 미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믿으려면 그 reliability, 그러니까 신뢰. 어떤 것을 신뢰하려면 반드시 그 신뢰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뢰의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뢰한다는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소광수인가? 오광수를 계속 끼고 있는 한 그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신뢰도가 점점 추락하게 됩니다. 그 문재인이 윤석열을 끼고 돌아간 것 때문에 결국은 추락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김성규님, 그래서 빠는 위험해요. 빠는 위험합니다. 항상 제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그 잘잘못을 했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아름답고 추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율적 주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국민 주권 정부에 알맞은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헌법에서 말하고 있어요. 국민 주권 정부라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알맞는 정치가 무엇이냐? 정치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유형 무형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예요. 리더십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또는 뭡니까? 이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다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무형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가 뭐 권력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정권을 차지하는 행위고 저거 정치. 지금까지 정치학자들이 내가 써온 역사적으로 써온 걸 쫙 검토했어요. 그래서 정치란 내가 정의 내리겠다.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정치는 그 시대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21세기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 내가 내린 정치의 279강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는 반드시 정치 민주화가 일어나서 경제 민주화도 일어나고 사법 민주화도 교육 민주화도 국토 민주화를 통해서 온전한 국민 주권 정부, 온전한 정치, 온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5개는 꼭 잊지 말고 우리가 머릿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정치 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 민주화되어야 되고 국가가 민주화되기 위해서 국토 민주화가 일어나서 이 선순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정부라는 것은 민주화의 핵심 부분이 5개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관존민비가 아니라 민존관비 사상을 우리가 근엄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아셨죠?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했고 선거 민주화도 얘기했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법 민주화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시민법관을 채용해서 직업법관들과 같이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판사들을 증언하고 그리고 전관 예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 왜곡죄와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했어요. 법원을 5개 내지 6개로 쪼개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동세상 기본사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화폐 이론, MMT 이론과 크립토 그렇게 설명하는데 크립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